우리 증시는 어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키워드 형 넘은 아우라고 붙여봤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코스닥 거래대금이 15조 원을 넘으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유가 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2배 가까이 많았는데 지수는 더 크게 빠졌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잦았다는 거고요. 지금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 장세로 가고 있다는 걸 방증해 줍니다. 고유가와 강달러 속 테마 장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전일장 분위기 보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고유가의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양지수 모두 저점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59% 약세로 2,550선 내주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26% 하락하며 이제 9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2,46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보였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 대거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2,162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1,368억 원, 기관이 50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4원 90전 오른 1,335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영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이 선방을 했고 2차 전지 관련주는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어제도 0.57% 상승하며 7만 전자는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7만 400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 0.25% 오르며 11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1.9%, 2% 가까이 내렸고요. 포스코홀딩스 2% 약세, 삼성 SDI와 LG화학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2차 전지주들의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에코프로, 이영제,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가 4% 가까이, 에코프로 BM이 4% 가까이 무너지면서 30만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종가 28만 9천 원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장중 한때 한 달여 만에 100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이날 4.19% 약세로 종가는 100만 6천 원, 황제주 자리 가까스로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시총 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8.26% 오르며 종가 19만 원이었습니다. 업종을 보면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 상승한 테마도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와 로봇주 그리고 의료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9월 들어서 이 세 가지 업종을 포트폴리오에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테마 이번 주 내내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이 이스라엘 로봇 스타트업인 인퓨이션 로보틱스에 추가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관련주는 중국의 공무원 아이폰 사용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진격하는 로봇주 마감 상황입니다. 아진 에스텍이 상한가였습니다. 종가 12,200원이었고요. 휴림 로봇도 14.23% 급등을 해서 마감가 2,015원. 그밖에 SPG가 9.45% 오르며 종가 39,9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보셨다시피 8.26% 오르면서 시총 7위에 자리를 했고요. 사이맥스가 6.3% 강세로 16,8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고유가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럴 때도 견조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찾아야겠죠. 증권가에서는 항공운수 업종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오르면 항공유도 오르니까 항공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항공주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업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고 유가 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한 지금이 투자의 기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빗장이 풀리면서 소비자들이 여행을 가고자 하는 여행 소비 심리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제선 공급이 아직 2019년에 80%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렇다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공편이 꽉 차게 될 것이고 여객 운임이 3분기에 최고치까지 오르면서 항공사들의 영업이익도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추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달 말이면 중국 최대 연휴가 시작되고 이 기간에 유커들이 국내에 대거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소비 테마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이 립스틱 효과라는 게 불황기에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핀더더나 미니소 같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이 딱 이 립스틱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하반기에 립스틱 효과가 뚜렷할 부문이 해외여행이 될 것이고 유커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면세점에서 고급 화장품을 쓸어 담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중저가 화장품들이 모아져 있는 올리브영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소비주와 화장품 업종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계속되고 있는 테마주 장세, 길게는 3분기 실적 시즌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마주 장세는 뉴스플로우 영향을 크게 받는데 단기 시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들이 연속적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일정들 체크하셔야겠는데요. 우선 오늘까지 사우디 국부펀드 총쟁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정유와 네옴시티 테마가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제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고 어제는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핵심 광물과 원전, 모빌리티 분야 등 16건의 협력 양해각서 MOU를 맺은 바 있죠. 원전과 전기차, 배터리 등의 테마가 오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로는 세계 폐암학회와 아이폰 신작 공개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진단과 명업 항제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에서 강할 업종, 또 뉴스가 있는 업종들 체크했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하세요.